무결점 박정환 구단과 공부하는 기자 조한승 구단이 만났습니다.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역시 조한승 구단이 우상 쪽으로 풀어갔고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는 확실한 패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늘고 나서 여기를 노리든 아니면 그냥 노리든 둘 중에 하나로 보였는데 일단 그냥 여기를 갖다 붙였고 박정환 구단이 해소를 해서 패는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자, 패를 해소하고 보니까요. AI는 꽤 많은 수치의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 정리가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할지요. 당장 여기를 끊어서 싸움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두 점을 가볍게 보는 편이 나을지 뭐 그런 걸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민 것은 여기 늘면 싸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받아주면 싸우겠다는 뜻인가요? 여기가 항상 단수치면 이어야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끊을 때 흙이 나가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싸움을 전개시켰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이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백이 여기 사활이 걸리니까 박정환 구단이 이 대학수 교환을 하면서 하나 밀어둔 것은 지금 중앙 쪽에서의 싸움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 망설임 없이 받아두었고요. 한 번 더 비축합니까?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를 받지 않는 게 정수라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여기 중앙을 지키고 여기를 백이 젖힐 수 있는 흐름으로 온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 두고 뭐 호구 쳐서 이런 식의 흐름일 텐데요. 이 진행은 확실히 백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지금 집으로 봤을 때 14, 16, 21, 28, 28집에 이제 이런 곳인데요. 백집이 월등히 많아 보입니다. 여기만 해도 10, 20, 백집은 거의 40집 가까이 확보를 하고 나서 이쪽 중앙에 두터움이니까요. 이 진행은 백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이 수가 정수일지라도 승부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는 일단 늘고 버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한승 구단의 생각 시간은 1분여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형세 판단과 수읽기 모두를 해내야 할 텐데요. 조한승 구단이 포석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조한승 구단이 포석을 앞서 나갈 때 패턴을 보면 초반부터 이렇게 맞붙는 싸움으로 포석이 전개되기보다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혹은 감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이런 거에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초반부터 급전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전략이 지금 주요하고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장기로 하는 감각을 사용할 틈을 주지 않고 지금 전투가 시작되면서 현재 국면은 박정환 구단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중앙 전투를 시작하기보다는 흙을 서서히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중앙 째려보고 있으니까 조한승 구단이 쉽사리 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늘었습니다. 역시 그곳을 당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윽박질렀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조한승 구단이 그쪽을 늘어두니까요. 어떨까요? 여기 끊는 수 이제 선택을 한다면 나가고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이제는 백이 벽이 확실히 싸우는 데는 도움은 줍니다.
그래도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호구치고 싸우게 되면요. 이 2점 정도는 가볍게 보면서 두어 갈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 여전히 이 백돌 전체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백이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 진행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도 뭐 틀어막거나 이쪽 붙여서 이쪽 부근으로 정리를 할지. 제 생각에는 여기 밀어간 수, 중앙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박정환 구단이 약간 후회할 수도 있는 수법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여기 민수로 반대쪽에 다가서서 뭐 한 칸이나 아래로 다가서서 흑이 나올 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행마를 해서 이 2점을 버리더라도 최소한 흑에게 이런 좋은 자세는 주지 않는 그 진행이 나았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 선택권은 박정환 구단에게 넘겨졌고요. 불리한 쪽에서는 오히려 이 추격을 하면 되니까요. 네, 훨씬 고민의 폭이 좁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조한승 구단이 지금 버티는 것도 뭐 돼서 버틴다기보다는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텨갔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 정도는 상대가 양보하겠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상대가 버티니까 막상 여기서 한 번 더 참을지 강하게 맞설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쪽 싸움을 걸어갔을 때 그 싸움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백도 여기가 못 살아 있어서요. 지금 기세로는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얻는 게 있는 싸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틀어막고 일단 예측되는 그림은 이 그림이긴 한데요. 흑이 2번 다 버티고 보니까 막상 선택이 쉽지가 않네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를 붙여서 흑이 여기를 이렇게까지 버티면 이젠 정말 중앙 쪽 싸움으로 전개하는 그런 진행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무결점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얼굴은 계속 중앙 쪽 쳐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앙을 지금 타이밍에 건드릴지 아니면 한 번 더 상대에게 응수를 물어볼지 그런 고민이고요. 궁금합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얼굴 표정만 봐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주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 템포 더 쉬어갑니다. 여기서도 조한승 구단이 과연 전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조한승 구단은 전부 버텨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싸움이 좀 달라져서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당장 싸우는 것도 보고 이게 아니라면 백이 한 번 더 하변 건드리는 걸 보겠습니다. 거의 필연으로 이런 진행을 저희가 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여기 백돌이 있다면 일단 당장 날일자 덮어치우는 것부터도 눈에 확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면 한 100집짜리를 놓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모양은 안 좋지만 이런 데 둬서 그냥 아예 우지끈 다 끊어버리고 여기 끊고 백이 여기 받을 때 여기는 여기 받을 때 이쪽 잡으러 가면 여기 뭐 미리 집어놓겠지만요. 이건 이 전체가 다 걸린 사활 승부로 갑니다. 이것은 백도 떨리지 않을까요? 백도 떨리죠. 30초 남았습니다. 늘 것 같습니다. 자, 늘었습니다. 버팁니다. 네, 버텼습니다. 그냥 쌍리 서나요? 쌍리 서네요. 방금 전에 진행이 백도 좀 떨리고 박정환 구단이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수법에 드러나네요.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그래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여기서 더 버티기 쉽지 않죠. 자, 가해수를 했습니다. 일단 지실전의 진행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겁니다. 그것은 조한승 구단이 버텼을 때와 마찬가지로 박정환 구단이 지금 형세에 대한 우세의 확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분명 바둑이 만만치 않거나 했다면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때리기 중앙을 걸어가면서 싸움을 전개했을 텐데 실전은 이 형세에 대한 확신이 좀 느껴집니다. AI 그래프는 더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지금 배석 상황에서 이런 데 하나 젖혀서 좀 괴롭히고 네, 이쪽을 늘어서 괴롭히고 받으면 이쪽 틀어막고 이런 식의 운행이라면 굉장히 안전한 반면 운영이 될 텐데요. 교환 없이 먼저 그쪽 막았습니다. 어차피 흑이 여기 젖히는 수를 선택한다면 여기 다가서는 수도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조한승 구단이 흐름을 비틀긴 비틀어야 돼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진행이 되면 확실히 백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뭐 3, 3을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뭐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합쳐서 한 30집 정도 되고요. 실전에 역시 버텨왔어요. 흐름을 비틀어갑니다. 네. 30집 정도 되고 여기 40집, 흑집이 한 40집 정도인 상황에서 이제 이쪽에 발전성인데 백이 먼저 건드리니까 백보다 그렇게 크게 집 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만 꽤 집이 났잖아요. 20집에 여기만 한 33집에 34, 35, 36, 37, 40, 백집이 거의 50집 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흑이 백보다 15집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선입니다. 지금 평범한 흐름으로 가서는 확실히 안 좋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이쪽 젖히고 버틴 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조한승 구단 가장 까다로운 수법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집도 부족한데 발전성에서 앞서는 게 없으면 그만큼 국면이 답답한데요. 일단 조한승 구단이 집으로라도 최대한 큰 자리 두면서 하변은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고요. 이런 진행이 뭐 형세 유불리의 정도보다도 그냥 느낌적으로 백이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백은 어디서부터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하변 공격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곳은 건드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중앙도 조한승 구단이 한번 지켰기 때문에 다른 곳은 크게 건드릴 곳이 없습니다. 하변 여기 다가서는 수가 일감인데요. 사실 좀 높게 다가섰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의 선택도 빨랐습니다. 지금 이쪽만 놓고 보면 백도 쉽습니다. 그냥 이런 데 밀고 여기 교환해서 안정적인 형태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벌리면 이건 쉬운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여기 찝는 게 선수라서 흑이 두면 백이 못 살아 있는 상황. 거기에 여기를 흑이 나와 끊는 이 반격이 좀 두려운 겁니다. 네. 여기 나와 끊고 나서 귀를 잡으러 가는 것과 여기 젖혀서 잡으러 가는 것을 맛보기 한다면 이 두터움인 줄 알았던 백돌이 단번에 한쪽은 거의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약점이 있어서 하변을 마음 놓고 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박정환 구단 여기 막은 수로 여기 먼저 젖혀서 건드리는 편이 좀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편이 좀 더 확실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살펴봤을 때 여기 하나 젖히고 늘고 받을 때 여기 틀어막는 수를 살펴봤었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면 흙이 뭐 둘 곳이 없으니까 여기 벌렸을 테고 앞서 저희가 개가했던 형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하변 다가서는 수도 워낙 좋다 보니까 박정환 선수가 막았고 인공지능 형세 분석도 이 수를 완착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국면을 풀어가는 데에는 이 편이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전히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조금씩 좀 변수가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둔수에 대해서 확 비판을 하는데요. 꽤 많은 점수를 깎았네요. 그 정도로 비판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흙이 연결을 해야겠죠?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내려선 수의 의미는 다음에 끊는 것을 보면서 흙이 일단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받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뭐 호구 쳐서 받을지 날일자로 받을지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네, 일단 이 수가 유력합니다. 근데 이 교환을 미리 해둠으로 해서 나중에 흙이 밀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배기하면은 혹시 모르잖아요. 흙이 뭐 이쪽으로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이 이 선에서 붙여갑니다. 보통 정리하는 수법이긴 한데요. 네, 좀 집으로는 손해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깊이 있는 수를 보는 게 아니라면 한눈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고요. 혹시 여기 끊고 나가는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고 여기를 잡으면 그때 단수를 쳐서 아니네요. 그때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쳐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자, 알기 쉽게 정리를 네, 했습니다. 그냥 둘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를 네. 선택하고 있습니다. 집으로는 꽤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생각이 이런 것 같네요. 여기를 끊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 단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럼 이제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아니고요. 네. 백돌이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한 수 가치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 이쪽을 두고 나서 이제 한 칸 띄는 선택을 했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게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맥점이긴 한데 약간 겉멋이 들었나 봐요. 박정환 구단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따라붙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여전히 좀 부족할까요? 집으로는 확실히 좀 활약을 했죠. 여기 저친수가 100에게 여기를 선수로 당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게 역끝내기로만 흙집이 4, 5, 6, 7, 8, 한 역끝내기 9집 정도 흙집이 늘어났고 100집이 여기가 한 7, 8집은 줄었습니다. 그럼 지금 역끝내기로 한 16집, 후수 한 30집의 가치가 여기 저친수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리를 둔 것만은 분명한데요. 박정환 구단이 그럼에도 전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자신의 도를 확실하게 지켜두면서 안정적으로 국면을 이끄는 것은 지금 흐름에서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집은 확실히 100이 많네요. 여기가 아까 33집에 34, 35, 36, 37, 38, 39, 40, 41집. 지금 100집이 41집인데요. 흙이 확정가로는 8, 10, 14, 22, 30,
39집. 지금 덤까지 해서 백이 한 8, 9집 앞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세지 않았던 이 부근 우측에서부터 하변에 넘어가는 이 부근에 대해서 흑이 9집 정도는 백보다 더 활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백도 하변 쪽에 행마를 하다 보면 집이 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집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백이 좀 괜찮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이번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64강전에서는 한상훈 선수와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박정환 구단이 끝내기에서 또 묘수를 보여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 수가 굉장한 묘수였죠. 사실 승패와는 연관이 없었고요. 네. 어차피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이 막판에 약간 이득을 보는 3분의 2집 이득이었나요? 그것을 이득을 보는 그런 묘수를 보여주었는데요. 대단한 수였죠. 그렇습니다. 네. 실전에서 보여주었을 때도 굉장히 감탄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박정상 해설위원이 또 SNS에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것도 보셨나요? 네, 그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그 수에 너무 감탄을 해서요. 이런 수는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패와 상관이 없이 박정환 구단이 항상 그 부분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게 이 선수의 기질이고, 네. 그 바둑에서도 바둑이 많이 유리했고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승패와는 연관이 없었지만 거기를 딱 두니까 이건 하나의 작품의 완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조한승 선수 실리적인 선택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조한승 선수는 계속 버팀이에요. 여기서 젖힌 수도 버팀이었고 지금 방금 전의 수도 그렇습니다. 중앙 쪽이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있거든요. 여기 끊는 게 항상 백이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백의 활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흑돌도 꽤 엷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쪽 다가서면서 이 부분을 풀어가는 것은 역시 조한승 구단이 지금은 버티지 않으면 평범한 흐름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정말 알기 쉬운 수들만을 선택을 해가고 있습니다. 손길도 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선택은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늘고 흙이 늘 때 이렇게 호구 친다면 그냥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라는 네. 그런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데 끊는 활용 등을 통해서 여기 중앙에 강력한 공격을 갈 생각이라면 다른 수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칼을 빼드는 신문이 일단 나왔습니다. 실제로 꽤 위험한 돌이긴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 부분이 선수예요. 여기 끊으면 나갈 때 여기 단수 치면 원래는 잡히는 백돌이었던 이 중앙 쪽의 돌들이 여기 돌이 오므로 해서 이렇게 단수 치면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끊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하겠다는 건데요. 네. 좀 엮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 여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이 마음 놓고 이곳에서 뭔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흑의 최강수라면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있는 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면 정말 박정환 구단 화나죠. 여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단수까지 선수거든요. 네. 이걸 다 버틴다면 정말 화가 나겠는데요. 네, 이거는 뭐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 온순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해도 이거는 화를 낼 만합니다. 뒀어요. 최강의 선택입니다. 네. 조한승 구단이 이렇게 한 번씩 버텨갈 때마다 이 AI 그래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버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싸움이라면 백이 그냥 유연하게 갔을 때 한두 번 실수해도 되는 바둑이 아니라 이런 한방 싸움에서는 한 번 실수로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형세 분석의 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박정우단 더워요. 지금 살짝 옷깃을 만졌는데 덥습니다. 이거는 너무 흙이 버티니까 화납니다.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백이 할 수 있는 최강의 선택은 어떤 수일까요? 어차피 지금 올인인 마당에 이런 데 끊는 교환도 다 하고 나서 네. 지금 이쪽 부분 활용을 해서 덮어 씌우는 선택인데요.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선수 교환이 다 되고 끊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100% 선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덮어 씌우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한승 구단도 이제 믿는 구석은 있죠. 이런 식의 싸움이라면 여기 한번 째고 여기 나와 끊고 이러면 100도 아직은 확실치 않아서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르게 풀어갑니다. 이것도 뭔가 이제 이쪽 공격 보는 거긴 합니다. 지금 흙이 축이 유리해서 자체로만 보면 여기 밀어야 돼요. 여기 축은 흙이 유리합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여기 하변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가는 게 정수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름 타면서 나오면 다음에 이쪽 쭉쭉 미는 게 다 선수입니다. 그럼 여기 흙돌이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흙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조한승 구단이 지금 약간 고민되는 게 이렇게 받자니 부분적으로 당했습니다. 다음에 덮어 씌우는 게 있어서요. 네. 그래도 이렇게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이렇게 미는 수가 또 있습니다. 이쪽 밀거나 이쪽 미는 게 부분적으로는 버티는 최강의 수법이고요. 당장 백이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는 순간 이게 장문이에요. 잡혔네요. 네. 그런데 여기를 뒀을 때도 여기를 뒀을 때도 백이 부분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이 아래쪽을 엮어가면요. 뭐 예를 든다면 방금 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되다가 백 이런데 한 칸 뛰는 순간 또 잡으러 가는 것과 있는 게 맛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변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흐름은요. 여전히 주도권은 백이 쥐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조한승 구단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떤 선택도 어렵네요. 지금 여기를 둔다고 해서 박정환 구단이 쉽게 공격을 포기할지는 또 의문이라서요. 어차피 이런데 한 칸을 띄고 나올 때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이런 자리 선수를 통해서 마지막 10초. 또 이쪽 단수가 쭉 선수이지 않습니까? 둘, 그쪽 공격을 갈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다섯. 거기 됩니까? 저는 그래도 여기 잡고 좀 참아야 하지 않나 싶었는데 조한승 구단의 최근 한 30수 정도는 전부 버티는 길만을 네. 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선택만을 해가고 있습니다. 남았습니다. 이제 AI 그래프는 거의 5대5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저 그래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 100이 좀 더 아직은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인공지능 분석은 지금의 수법이 100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제가 흑이면 정말 갑갑할 것 같습니다. 둘, 셋, 한 번 더 밀어서 네. 버텨갈 수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버텨갑니다. 네. 밀어갑니다. 최강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조한승 구단이 시간이 없으니까 박정환 구단도 선택을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공격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쪽 나가는 것도 생기고 하변도 생기고 분명 바둑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단지 서로 이제 너무 살떨리는 승부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마지막 10초. 조한승 구단은 끊임없이 버텨가고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한 번 더 밀어갔고요. 지금 이 선택은 여기를 끊어가는 진행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항상 흙은 받아야 되고요. 여기 늘면 이렇게 나오고 이 상황에서 지금 버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 끊고 이쪽 붙이는 거 보고 하면 백도 피곤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초반에 아껴두었던 시간 중반 접전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계속해서 강하게 버텨오니까 박정환 구단도 좀 더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속으로 거 너무한 거 아니오라고 외칠 만한 그런 버팀의 연속인데요. 30초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싸움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백이 쉽게 정리해도 여기가 항상 이교환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초. 안 받으면 여기를 잡는 순간 둘, 돌 전체가 다 잡히는 형태입니다. 5. 최소한 여기는 교환이 되고 그 상황에서 이쪽 부근에서 전투만 백이 이 백돌만 살려나오면 이 흑돌이 자연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확실히 이 전투는 백이 유리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빠져나와서 이 흑돌에 비해서 수상전에 유리함만 가져오면 되는 형태입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정환 구단이 귀에 수수는 교환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할까요? 지금 끊고 있는다고 해도 여전히 같을까요? 약간 더 애매하게 된 것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두면 흙이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는 게 오히려 근거로는 좀 더 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 선수라면 여기나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둔다면 여기를 둬도 선수 제가 지금 살짝 간과한 게 있었네요. 이런 데 두고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 두면 흙이 다 잡혔다고 봤는데 이쪽이 좀 뒷맛이 있죠? 이게 있네요. 이쪽 패를 통해서 다시 살고자 하는 수단이 있다면 백도 함부로 여기 건드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합니다. 조한승 구단이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는 복잡해진 것이 아닐까요? 자, 시간 체크를 한번 하고요. 거기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라면 막상 백도 껄끄러운데요. 뭔가 박정환 구단이 믿는 구석이 이쪽 선수 활용이라고 봤는데 지금 실전 진행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100% 선수가 아니라 흑이 여기 패로 버티는 수단이 있다면 백이 이런 데에 뒀다가 흑에게 여기 허용하는 순간 이미 바둑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조한승 구단 잘 버티고 있네요.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가장 백이 싫어할 만한 수를 골라서 두면서 껄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꽤 격차가 벌어졌던 이 인공지능 그래프도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혹시 박정훈 선수 저와 같은 착각했나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두다가 갑자기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좀 착오가 있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백은 상당히 많은 방향이 있었는데 실전의 진행을 좀 빠르게 선택을 하다가 갑자기 장구하는 것은 뭔가 예정된 진행과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멈추기에는 좀 골이 깊어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너무 멀리 와버렸죠. 지금도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을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글쎄요. 꽤 복잡해지긴 했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여전히 백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는 제시를 하는데 그 변화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이미 백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말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두고 끊고 단수 치고 있고, 다음에 원래는 예정대로라면 백이 이제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면 이쪽 백도를 흑이 공격을 들어가서 일단 제압을 당하고 재차 여기서 이제 패가 되는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 그것조차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두고 나서 이런 데 맞고 다시 흑은 뭐 여기 건너붙여서 패를 진행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인공지능도 이런 진행이라면 100% 장담할 수 없는 진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국면 자체가 복잡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이 움직임이 많아진 것으로만 보아도 좀 뭔가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엔 방금 전 그 진행보다 좀 더 현실적인 진행이라면 아마 이런 수익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를 아예 그냥 지키고 여기를 흑이 받는 것은 다시 아까 처음에 백이 되던 형태로 돌아옵니다. 이런데 두고 나서 그냥 나오면 이 흑돌이 다 잡혔습니다. 그럼 흑도 이 장면에서 뭐 이런데 밀고 제압하러 가면 백이 여기를 잡고요. 이쪽 패가 시작이 되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흑은 자체 패감으로 대응하고 백은 이쪽 부분에 패감으로 대응을 하고요. 네. 여기를 잡으면 그래도 백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서로 패감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 진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체 수상전도 있고 해서 이것도 백이 될 확률이 높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놓아보면서 쉽게 말하지만 지금 대국자는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니까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정환 구단은 줄곧 유리한 형세를 지켜왔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박정환 구단이 방금 전에 시간을 힐끔 봤었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변화 꽤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로 지금 이쪽 부분을 건드릴 때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여기 막는 수가 나온지 그 전에 말씀드린 여기 끊고 있는 게 나온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싸움일지를 판단해 보고 있고요. 확실한 건 지금 조한승 구단이 박정환 구단의 그 단단함에 약간씩 균열을 일으켰고, 박정환 구단도 애초에 본인이 생각한 흐름과 지금 흐름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쪽이 싸움 면에서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 밀리기는 해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나가고 이쪽 두고 나가고 실전 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뚫고 나올 때 흙도 좀 자충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싸움이 좀 유력해 보였는데요. 실전은 여기 단수를 쳤고요. 여기 단수를 쳤다는 것은 틀어 막고 싸우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자, 백은 이 모양이 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그냥 막았을 때는 여기 느는 것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실전 여기 단수를 쳤고요. 단수를 쳤을 때 단점은 이렇게 단수 치고 끊는 모양이 나오면 10초. 여기를 백이 교환시킨 건 네. 대학수가 됩니다. 네. 아마 박정호 구단 여기 단수 치면 30초 남았습니다. 이쪽을 잇고 이 패를 이쪽 패감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해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흙은 바로 끊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요. 네. 마지막 10초. 이 진행이라면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셋, 백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섯, 여기를 밀려 여섯, 있을 때에는 일곱, 여기를 덮어씌우면 백이 좀 안 되는 싸움으로 보였는데 근데 끊었네요. 지금 이 진행이라면 단수 치고 여기 마늘모 하면 흙이 여기를 덮어씌울 수 있어도 막고 여기를 막으면 자칫 수상전에 누가 빠른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이 진행은 백이 될 것 30초 같습니다.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쪽 부분도 백이 둔다면 패가 되고 자체 싸움도 흙이 껄끄럽습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자, 조한승 구단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선택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을 지켰고요. (30초) 남았습니다. 흙은 덮어 씌워가는 선택뿐일까요? 근데 덮어 씌워가는 게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여기는 여기대로 패인데 하비안 수상전은 수상전대로 유리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여기 두면 이쪽 두고 나서 여기는 여기대로 이제 패가 되고 마지막 10초. 그 다음에 이 중앙 쪽을 공략을 들어가도 셋, 넷, 흙이 불편하고요. 일단 뭐 수상전 쪽으로 가긴 하는데 확실한 수상전에 위에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정말 흙이 빠르긴 한 건지 모르겠어요. 궁도가 꽤 넓긴 한데요. 네. 지금 흙도 수가 몇 수 없어서 자체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패와 여기에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건 박정환 구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한승 구단이 아까 장면에서 이제 패를 하는 게 유력했다라는 것이 인공지능 의견인데요. 여기 끄는 수로는 패를 하고 여기 패감을 안 받고 그 다음에 이 사활 승부로 가는 게 실전보다는 좀 더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AI 그래프는 다시 박정환 선수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일단 백이 아래쪽에서 수상전을 들어갈 때에도 그냥 막아서 여기 끊어짐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 편이 수가 한 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교환은 필수인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조차도 패감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일단 패를 들어가서
이렇게 될 때 그때 여기를 잇고 공략해 들어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백이 바로 수상전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곳을요. 네. 이걸 잡으면 바로 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먼저 두는 게 좀 실전 심리상 이해가 되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패면서 여기를 팩감으로 사용하면 혹시 부분적으로 안 되더라도 팩감으로 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이기니까요. 네. 괜히 먼저 건드렸다가 잡히면 팩감은 다 없애고 여기서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아, 훨씬 위험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근데 자체의 수상전도 사실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흙이 백의 수를 줄이려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쪽과도 좀 연관이 지어져서요. 이게 이쪽으로 나갈 때 이쪽에서 단수를 못 치죠. 여기 3점이 걸리니까요. 그럼 여기를 두고 나가고 여기 미는 걸 백이 선수로 해서 이쪽 약점을 지킬 때 이쪽을 틀어 막으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맛이 고약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찌른 수를 둘 수 없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잇고 막고 이렇게 막아서 수상전을 들어갔을 때 흙을 찌르고 붙이는 게 안 되고 그냥 여기를 치중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때 여기를 이으면 이거 한 수 차이인데요. 이거 그런가요? 네, 좀 더 확실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뜻 제가 속으로 셌을 때는 한 수 차이인데 여기를 여기는 뭐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메워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장면에서 백선인데요. 백이 공간을 최대한 넓히려면 이 수가 좋습니다. 이곳을 두면 여기 젖혀 이어서 이건 3궁밖에 안 돼요. 네. 백이 여기를 두고 흙이 늘고 백이 여기를 두고 치중 가고 젖히고 자체로도 지금 백이 한 수 빠릅니다. 한 수 차네요. 네. 아까 여기 두는 수로 인해서 자체 수상전 백이 한 수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은 조한수 군단이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이 이쪽 부근에 패를 하다가 팩감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팩감이 부분적인 수를 내는 것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한 수 차이라면 백 입장에서도 떨리기 때문에 박정환 군단도 먼저 건드리지 않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시선은 이쪽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익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핵입니다. 지금 한 수 차이 같은데 정말 결핵 갑니까? 자, 확인하는 작업을 마쳤을까요? 30초 남았습니다. 백은 이 흙을 잡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잡기만 하면 되죠. 잡으면 받으면 끝입니다. 애초에 박정환 구단이 지금 공격을 가면서 피해 본 것은 없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어떻게 발전성이 돼서 집이 나더라도 이 정도 잡으면 그것은 조한승 구단에겐 좀 절망적인 결과이고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쉬었습니다. 수상전 들어갑니까? 다시 한번 보죠. 네, 맞고 여기 둘 때 이쪽 두고 치중 갈 때 이렇게 이어서 지금 이수가 좋아서 한 수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초. 이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네. 흑은 둘, 이쪽을 젖혀 이어도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여기가 세수였고 젖혀 있고 여기를 젖혀도 세수. 여기를 호구쳐서 치중을 가도 나중에 결국 먹여치고 먹여치면 수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흑은 이제 여기 세수와 여기 세수에서 6수인데 백은 하나, 둘, 7수입니다. 역시 백이 한 수 빠르네요.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수상전은 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한승 구단도 다르게 백도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을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자, 막아서 궁도를 넓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패만 나도 절망적인 게 여기와 여기를 박정훈 구단이 같이 엮어가면 양패로도 엮어갈 수가 있어서요. 네. 그냥 치중 가는 마지막 수를 10초. 둘 수 하나, 없다면 둘, 셋, 떠오르는 수가 없는데요. 네, 좀 다른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거기까지 확실히 해요. 그런데 이 수를 두자마자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교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수가 뭐 이상하진 않죠. 어차피 여기만 잡으면 끝나니까요. 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네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방식이 아닙니다. 일선으로 내려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게 사실 저는 어느 정도 확신도 있고 좀 쉬워 보이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다른 길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은 찌르고 나서 여덟, 이렇게 아홉. 치받아서 공략을 들어가면 박정환 구단이 이제 여기 붙여서 대응을 했을 때 네. 넘어갈 때 먹여치고 따내고 이렇게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여기 나가둔 것이고요. 패만 돼도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조한승 구단도 비틀어 가는데요. 이거는 근데 지금 이어도 백이 한 수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거 백이 수가 빠른데요. 이 상태에서 105수 흑 4수입니다. 자체 수상전으로도 빠른데 좀 그 정도도 용납을 안 해요. 네, 지금 끝까지 부수러 가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기를 찔러도 살아서 흑도를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상전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박정환 구단 이 그림은 아까랑은 달리 바깥쪽에 주요 붙이는 게 아니라 이 3점까지도 잡고 수상전에서 이긴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이게 된다면 이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 네, 더할 나위 없겠죠. 네. 셋, 넷, 혹시 모를 여기를 버리면서 이쪽 집으로 대항하는 것까지도 없애는 의미가 되니까요. 이 2점까지 제압하면서 흑도를 잡는다면 바둑은 끝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분 수상전에서는 백이 어떻게 해도 이기는 수상전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득이 되는 길을 지금 박정환 구단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흑이 3점을 버리고 조여가는 수상전은 여전히 한 수 부족인 건가요? 지금 더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조여 붙여야 되는데요. 바깥쪽에서부터 한번 메워보죠. 이렇게 되고 따고 메우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되는 수상전입니다. 네. 이거 지금 흑이 3수이고 백은 5수거든요. 둘, 이것은 2수 부족입니다. 다섯, 여기서 뭔가 할 여지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확실히 흑이 잡혔습니다. 아홉, 지금 늘어진 패라도 내기 위해서 조한승 구단이 젖혔는데요. 방금 전 제가 읽어본 수상전으로는 백이 한 수 손해를 봐도 지금 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이제는 2수 빠른 게 한 수 빠른 수상전은 되지만 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막아서 두더라도 지금 조한승 구단이 패로 버티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버텨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수를 막 조이면서 수를 메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꽤 늘어진 패가 되고 이건 역시도 바둑은 흐름이 좀 결정적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한 번 더 시간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확신이 있다면 이 한 칸 띄는 수로 끝을 낼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는 순간 패가 나질 않습니다. 좀 떨렸나 봅니다. 네. 한 수 차이니까요. 조한승 구단은 그렇다면 이 흑돌은 좀 버리고요. 네. 우변에서 최대한 집을 만들어가는 작전은 좀 불가능할까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잡히면서 마지막 10초. 이 3점마저 잡히면서 이 수상전이 셋, 부족해졌기 때문에 네. 이건 좀 견디기 다섯,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으로 여섯, 피해가 워낙 큽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지금은 저수는 연장책의 의미도 좀 있는데요. 여기 뭐 팩감 같은 거를 할 때는 여기가 좀 유리함이 있지만 지금 여기 집을 낼 때는 오히려 좀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다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더더욱 우변 쪽에 집을 내면서 승부를 걸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타고 나오면 이제는 뭐 집을 크게 낼 수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요. 마지막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한승 구단이 그렇게 패로 버텨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돼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길밖에 없어서 버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치중가나 아니면 여기 내려서나 어차피 똑같네요. 형태가 이렇게 두고 흙이 젖혀서 버티더라도 나중에 바깥 공배가 메워지면 백이 먹여치고 이렇게 먹여쳐서 공배 2개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요. 지금 여기서 내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10초. 하나, 그럼 백이 어떻게 공략을 해도 지금 이 셋, 그림이 넷. 되는 건데요. 이 너무 많이 늘어진 패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 2번, 3번. 3번을 둬야 단패가 됩니다. 3수 늘어진 패니까 이 패는 조한승 구단이 좀 견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치중을 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지금 뭐 어떻게 두더라도 수상전에서는 똑같고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 막판 수익기가 대단하네요. 조한승 구단은 이제 마지막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끊는 수로 이쪽 단수를 쳐서 마지막 10초. 이 패를 이겨내고 이 사활로 견디는 셋, 그런 싸움으로 갔어야 하는데요. 다섯, 자, 지금 돌을 거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싸움에서 큰 데미지를 입어서요.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초반을 좀 지적을 하는데요. 다가간 수를 좀 후회를 했을까요? 조한승 구단이 가장 먼저 짚은 수는 좌변의 한 수였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막판에 하변에서 큰 타격을 입으면서 패하긴 했지만 조한승 구단이 바둑이 불리했기 때문에 버티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고
그 불리하기 전에 좀 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첫 번째 지적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구단은 오늘 이 어지러운 바둑에서도 순간순간의 형세 판단이나 정확한 수읽기 왜 자신이 무결점 바둑으로 불리우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조한승 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조한승 구단이 강하게 버텨가면서 박정환 구단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때는 박정환 구단도 좀 가슴 철렁했던 그런 순간은 있었는데요. 막판에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정확한 수익기로 국면 결정지었습니다. 박정환 구단 오늘 바둑에서 이 형세 판단 그리고 수익기에 관해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일단 초반에 첫 출발이 좀 좋았고요. 유리하게 싸움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는 조한승 구단이 계속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약간 박정환 구단이 흔들리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후의 전투에서는 정확한 수익기로 수상전을 치고 들어가서 결국 흑도를 잡아내는 모습에서 확실히 박정환 구단다운 그런 한판이었고요.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오늘 대국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이 조한승 구단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면 어떤 장면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조한승 구단이 국후 복귀에서 처음 지적했던 부분도 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첫 출발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요. 특히나 조한승 구단하면 포석에서 굉장히 유리함을 이끌어오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바둑에서의 포석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강전에서는 이호승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호승 선수의 바람대로 됐습니다. 네, 바람대로 됐고 박정환 구단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대결에서 한 차례 이호승 선수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랭킹 차이가 상당히 나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좀 이 순간을 벼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박정환 구단의 심정을 잠시 후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자 박정환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바둑 꽤 복잡하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좀 총평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초반에 좀 처음 보는 변화여서 좀 확신이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좀 흑이 행마가 약간 좀 꼬인 것 같아서 약간 편하다고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상변에서 접전을 들어갈 때 여기 치중 간수 그 전부터 좀 노리고 있던 수였을까요? 어땠나요? 아, 네. 선수 잡고 거기를 좀 두고 싶었어요. 네. 사실 이 수가 그 인공지능이 추천하던 수법이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감탄을 했는데 여기서는 흑이 좀 견디기는 어렵나요? 다른 수법은 없었을까요? 네. 실전처럼 안 두면 좀 공마로 같이 나가야 돼서 좀 흑이 괴로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박정환 구단이 이제 상변 쪽 패 접전이 끝이 난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중앙을 건드릴 듯이 이쪽을 쭉쭉 밀면서 좀 겁을 줬는데 조한승 구단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원래 이쪽 밀 때 처음부터 실전처럼 유하게 좀 둘 생각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요, 두 번 밀 때는 중앙을 살리려고 했는데 네. 살리는 게 좀 괜한 짓인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민수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애초에는 중앙을 건드리려고 밀었는데 막상 흑이 버티니까 좀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실전으로 방향을 선회했군요. 실전 이후에 조한승 구단이 끊임없이 버텨가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버티나 싶은 그런 버팀이 나오면서 뭔가 박정환 구단도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시간 사용이 있었거든요. 막판에는 흑이 좀 찬스가 없었나요? 어땠을까요? 복귀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좀 잡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득을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세게 뒀어요. 네. 역시 정확한 수익기가 감탄스러웠던 그런 한 판이고요. 네. 자, 그럼 바둑 내용은 여기까지 네.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박정환 구단 오늘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좀 기침도 하고 훌쩍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거든요. 좀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네, 그냥 컨디션은 보통인 것 같고요. 네, 그냥 네. 보통.
또 최근 이 대국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둑 팬 여러분들이 박정환 구단의 이 체력 면이나 이 컨디션 면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체력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오히려 좀 시합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네, 매일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시합이 많아도 견딜 체력은 아직은 충분하군요. 바둑 팬분들께는 좀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대국이 이호승 선수예요. 네, 네. 네. 최근에 한번 갚아야 할 빚이 있잖아요. 어떤 각오일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그 예선에서 졌었는데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쫓기다가 완패를 당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제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만치 않게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승 선수가 이 32강전을 승리한 이후에 이 박정환 구단과 꼭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호승 선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뭐 올해 한 판 저한테 이겼기 때문에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두자고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잘 준비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 내용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충분히 좋은 내용 보여주셨고 최근에 컨디션 좋아서 그 중국 선수를 상대로 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맹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6강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호승 선수를 겨냥해서 또 박정환 선수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16강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제 겸손하게 인터뷰를 하느라고 저번에 한번 이겨서 좀 쉽게 보셔서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뭐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은 전혀 없고요. 이호승 선수도 아마 그래서 만나고 싶은 건 분명 아닐 텐데 어쨌든 최근에 기세가 좋은 이호승 선수와 한국 최강자 뭐 최근에 신진서 선수에게 랭킹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그래도 뭐 1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최강자 박정환 선수 이 만남은 참 흥미롭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16강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32강전 다음 경기 예고해드립니다. 정말 기대되는 매치입니다. 김지석 구단 그리고 김명훈 선수가 만났는데요. 네, 바로 내일 있을 이 매치업은 정말 기대되는 한판이고요. 특히나 전투에서 강렬한 모습을 보이는 두 파이터의 만남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팽팽하고요. 두 선수의 대결은 아주 재미있는 내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또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그 GS 칼텍스의 결승에서 신진서 선수에게 완패를 당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재차 전력을 추슬려서 LG배 18강에 올랐고요. 그 뒤에 있는 대결에서도 커제 구단도 꺾는 등 지금 다시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김지석 선수 두 파이터 간의 대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그리고 류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